안녕하세요. 트리쌤입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전달하고 사고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성장, 발달, 대사, 에너지 생성으로 체액과 전해질, 혈압과 맥박, 근육, 지방, 뼈의 재생산 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런 내분비계, 노화의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요, 뇌하수체나 부신 이런 데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지금 배울 거 있어요. 당대사, 그 다음에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입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요. 어떻게 될까요? 고혈당이 됩니다. 요거 지금 쫙 읽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질환은 당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당뇨에 대해서 들어갈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이 불충분합니다. 공복 혈당이 상승하고요. 갑상선 크기가 어떻게 된대요? 줄어들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된다고 합니다. 근육 질량이 감소되어 기초 대사율이 감소됩니다. 맞아요. 우리 근육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그러면 쓸 수 있는 한 번의 에너지율도 똑같이 감소되거든요. 그거를 기초 대사율이라고 합니다. 좋은 거는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소된다 그랬죠. 그냥 말만 들어도 딱 기초 대사율 좋아 보이죠? 좋은 거 어떻게 돼요? 감소돼요. 왜? 근육 질량이 감소되어서. 우리 내분비계 질환은요, 딱 하나 배워요. 뭘까요? 당뇨입니다. 문제로 나오는 내분비계 질환은 다 당뇨고요. 당뇨에 대해서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슐린이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내분비계 노화에 따른 특성 할 때 이 인슐린이라는 말도 나왔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저하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인슐린 뭐 하는 거길래? 인슐린은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해줘요. 쉽게 당을 조절해주죠. 우리 동그란 거를 이제 포도당이라고 칩시다. 그때 인슐린이 들어갔어요. 그럼 적당하게 유지가 돼서 혈액 흐름이 원활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분비가 안 돼가지고요. 혈당 수치 조절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피 내에 뭐가 많아요? 포도당이 많죠? 그럼 이거 잘 흐르겠어요? 아니요. 혈액이 잘 흘러야 되는데 물엿처럼 끈끈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정말 안 좋아지면 사탕처럼 혈관이 딱딱해질 수도 있겠죠. 이 당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당 조절 약으로 안 되는 사람한테 주사 주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슐린 주사를 준다 하거든요. 몸에서 분비 못 해내가지고요. 임의로 투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당뇨,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부족해요.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이 생겨요. 인슐린 싫대요. 그러면 포도당 수치 혈관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이시죠? 막 동글동글한 게 많아졌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변에서 당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당뇨라고 했는 겁니다. 원인은 뭐냐?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 등이 있고요.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상과 저혈당 증상. 자, 당뇨의 증상은 뭐냐면요. 다식 많이 먹어요. 다음, 물도 많이 먹어요. 다뇨, 그래서 소변도 많이 보세요. 소변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도 지문에 맞는 거예요. 다식 많이 먹고, 다음 많이 마시고, 다뇨, 소변 많이 보는데, 중요한 건 체중은 감소되는 것. 그죠? 다식, 다음, 다뇨, 체중 감소입니다. 왜 많이 먹으면은 체중 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살이 빠져요. 그죠? 요거 꼭 외워주세요. 다식, 많이 먹고, 다음, 많이 마시고, 다뇨, 소변 많이 보는데, 체중은 감소한다더라.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두통, 흐릿한 시력, 무기력, 발기부전, 그 다음에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의 증가. 산도가 안 맞아요. 질 분비 및 질 감염의 증가도 증상입니다. 당뇨의 증상. 당뇨가 있으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피에 끈적끈적하죠. 그러면 상처 치유 지연됩니다. 그 다음에 감각도 이상해지겠죠. 감각 이상 및 저하. 자, 우리 당뇨 환자가 고혈당일 때는 언제냐?
감염이 되거나 식사량 증가. 당연하죠. 많이 먹으면 포도당이 몸속에 많이 있겠죠. 근데 인슐린 분비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고혈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량이 감소. 움직이지 않고 운동 안 하면요. 고혈당이 돼요. 그러면 이 고혈당이 됐을 때 증상 뭐냐?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입니다. 당뇨 환자가 저혈당에 빠질 때는 어떨 때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증가했을 때 저혈당이 쉽게 옵니다. 자, 그러면 저혈당의 증상 알아야겠죠? 왜냐면 저혈당은 우리가 발견했을 때 쉽게 다시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주스 같은 거, 뭐 이런 거 마셔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혈당 증상 뭐냐? 땀을 많이 흘려요. 그 다음에 두통이 있고요. 시야가 몽롱해요. 그 다음에 배가 고프고 어지럽습니다. 우리 당뇨 환자가 땀을 막 흘리고 어지럽다, 앞이 잘 안 보인다, 머리 아프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혈당 왔구나. 체크해 볼 수 있을 때는 당뇨 기계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무것도 없고 일단 주위에 음료수, 당이 많이 포함된 음료수, 오렌지 주스, 요구르트 뭐 이런 거 있으면 드시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 많이 중요해요. 우리 당뇨 있는 환자들도 운동하실 수 있죠. 마라톤 뛸 수 있죠. 오랫동안 등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꼭 뭘 챙겨가야 돼요? 달콤한 음료수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들은요, 치료 및 예방에서 세 가지 다 적절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이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혈당 조절 위해요. 하루 3번, 반찬은 어떻게? 싱겁게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가 어떻게 된다 했죠? 당뇨일 때 끈적끈적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어떻게 해야 돼요? 저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또한 혈관벽에 붙어가지고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콜레스테롤 시기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육류보다는 고옥류, 콩류, 고섬유질 드셔야 되고요. 단 음식, 맞죠? 단 음식 줄여야 돼요. 술. 단 음식과 술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당뇨의 운동요법. 네, 빨간색 줄 많죠? 문제 내기 참 쉽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매일 규칙적으로 쉬운 운동을 한다. 맞죠? 공복 시 운동하거나 장기간 등산. 맞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라 그랬죠, 아까? 저혈당에 대비해라. 어떤 거예요? 달콤한 음료수, 당이 많은 음료수를 가방에 넣고 가거나요. 아니면 요즘에 포도당 캔디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당이 만약에 조절되지 않아요. 그러면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운동 어떨 때 하느냐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요. 혈당이 오르기 막 시작할 때 그때 운동하시는 거예요.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는 밥을 먹고 막 바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때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 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운동하시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하냐? 하루 최소 몇 분? 30분. 일주일에 몇 회? 5회 이상.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하루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이거는 다른 분들 운동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뭐 캠페인 같은 거 보면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뭐 이런 캠페인 많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 높을 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혈압을 조절 후에 하셔야 돼요. 혈압 높을 때 운동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혈당까지 있으니까 혈압 높을 때는 혈압을 조절한 뒤에 운동을 하셔라. 혈당이 300 얼마 이거 수치 나오죠? 300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라? 혈당 조절 후에 해라. 혈당이 300 이상이면 당을 낮추기 위해 운동을 바로 해야 된다. 이런 말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혈당이 300 이상일 때는 혈당 조절 후에 해라. 가 맞습니다. 혈당은 그럼 정상 수치 얼마까지? 120까지 입니다. 요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고 요 300 이상일 때 혈당 조절 후에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당뇨 약물요법에는 어떻게 있는가? 경구용 혈당 강화제 알약으로 드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인슐린 주사입니다. 인슐린 먹는 약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 사람 인슐린 주사 맞는다더라.
인슐린 주사. 인슐린 떨어졌다고 인슐린 먹는 약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경구용 혈당 강화제고요. 인슐린은 무조건 주사로 주입하셔야 돼요. 입으로 복용하면요, 위장관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놓는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당뇨병 대상자 발 관리. 당뇨병 대상자는 발 관리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당뇨 증상 뭐 있었죠? 다식, 다음, 다뇨, 체중 감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발에 상처를 입어도요, 쉽게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순간 봤을 때 이미 커져 있고 이미 손 쓸 방법이 없을 때도 있고요. 내일 되면 괜찮겠지. 약 바르고 뒤돌아섰는데 내일 금방 상처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는 특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혈당, 관리 잘 하셔야 되죠. 혈압 관리 같이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혈압도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혈당, 혈압 관리하시고요. 주의 깊게 발 관찰하셔야 됩니다. 매일 발 씻고요. 그 다음에 발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셔야 돼요. 발 뒤꿈치까지. 그 다음에 발 씻고 말리기, 습기 있게 하면 안 돼요. 발 건조 예방. 말리라며. 그럼요. 톡톡 두드려 말리시고요. 건조 예방이에요. 건조하지 않게 보습제 발라주시라는 말입니다. 양말 착용해야 됩니다. 발톱 일자로 자르기 똑같아요. 당뇨병 대상자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발톱을 둥글게 자른다. 틀렸습니다. 발톱은 항상 일자로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금연,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어떻게 하라고요? 노출 금지입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잘 못 느껴가지고요. 발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대상자는 발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요 모든 것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다뇨, 다식,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무엇입니까? 당뇨입니다. 그죠? 내분비계 질환 당뇨 하나밖에 없었고요. 당뇨를 표현하려고 나오는 말 중에 혈중 포도당, 인슐린 뭐 이런 말들 나오면요. 당뇨예요. 그 다음 중요하다는 거 있었죠? 뭐예요? 당뇨의 증상. 다식, 다음, 다뇨. 소변량이 많아진다. 맞다 그랬어요. 그러나 체중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우리 저혈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당뇨 환자가 이거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요. 두통. 그 다음에 시야도 잘 안 보인대요. 몽롱하죠. 배고프고 어지럽대요. 자, 당뇨 환자 어지럽대요. 땀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당을 공급해줘야 된다. 어떻게? 달콤한 걸로. 그죠? 뭐 초콜릿이라도 있으면 달콤한 거 드려야 돼요. 오렌지 주스, 요구르트, 뭐 달콤한 거라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혈당 증상 꼭 알아야 되겠죠. 땀을 많이 흘림, 두통, 시야 목록, 배고픔, 어지럼.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등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된다더라. 어떻게? 식이요법은요. 골고루 잘 새끼 섭취하시고요. 단 음식과 술을 제한하십니다. 운동요법 중요합니다. 공복시 운동하거나 장기간에 운동할 때요. 뭐 등산도 좋고요. 마라톤도 좋아요. 저혈당에 대비해라 했어요. 그럼 저혈당 증상 잘 알아야 된다는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이에요. 운동해래요. 식사하고 바로 하래요? 아니요. 30분에서 1시간경. 왜 이때 하라 그랬죠?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운동은요. 하루에 몇 분 이상? 30분.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회 이상? 5번 이상. 그죠? 혈압이 높을 때 운동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혈압 높을 때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혈압이 높을 때는 혈압을 조절하고요. 당이 높을 때는 당을 조절합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딱 나왔어요. 얼마라고? 300이라고 나왔어요. 당뇨는 300 이상일 때 혈당 조절하고 운동해라 나왔습니다. 혈당 강화제, 약으로 먹을 수 있어요. 경구용이라고 말이 붙었죠. 근데 인슐린은 뭐예요? 주사만 있다고 했죠. 인슐린은 주사만 있어요.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을 먹는다 하면 틀린 거예요. 당뇨 발 중요하다고 했죠. 혈당, 혈압 관리하시고요. 당뇨인데 혈압은 왜? 혈압도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만들 수 있잖아요. 혈당, 혈압을 관리하시고요. 주의 깊게 발을 보셔야 돼요. 봐봐요. 이 사람은 이렇게 꼼꼼하게
발을 잘 씻고 말리셔야 돼요. 습기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발 건조 예방하기 위해서 저 뭐라 그랬어요? 보습제 사용하라 했죠. 발은 말리시는 거지 뭐 건조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양말을 꼭 착용하셔야겠죠. 뭐 밟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양말 없으면 안 돼요. 발톱은 어떻게? 일자로 똑같습니다. 근면 하시고요. 차갑거나 뜨거운 곳 노출 금지. 맞아요. 무슨 질병 중에 근데 거의 뭐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가라, 차갑거나 뜨거운 거 먹어라 이런 건 없었죠.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가시면은 발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우리가 당뇨 하나로만은 위험한 질병이 아닙니다. 잘 관리한 당뇨 환자는 그냥 일반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입원을 한다던가 그 입원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사망까지 할 수 있죠. 합병증이 생겨서 위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볼 때 당뇨가 있다 그러면 식사, 운동, 약물요법을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뇨 아닐지라도 다시 다음 당뇨 체중 감소의 증상이 있으면서 이런 증상이 조금 나타난다 이러면 당뇨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호자에게 당뇨일 거다, 관리받아야겠다 라고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시설에 아니면은 센터에 보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당뇨 환자 보시는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시야 몽롱 배고프다 하시면 초콜릿이나 음료수 같은 거 주실 수는 있겠죠, 집에서. 또한 저혈당을 가만히 놔두면요, 어떤 사태까지 빠지냐면 우리 뇌 손상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혈당 증상 꼭 한번 다시 알고 가시고 당뇨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정도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